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열띤 토론. 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대통령이 사상 첫 온라인 기자회견 했는데 먼저 첫 질문 자체가 벌써 사면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명확했습니다. 지금 말할 때 아니다. 국민 상식이 용납 안 한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대통령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솔직한 생각을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예. 재판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게 국민 상식이다라는 것을 좀 확실히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관점을 좀 이렇게 덧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또 사랑하고 뭐 이렇게 아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좀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아픔을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뭐 만들어 가자라는 것은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어제 강조하셨던 것은 그 시점에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솔직한 마음을 확실하게 좀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면 저는 불가하다. 네. 네네.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 상식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이게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면 문제가 이낙연 대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성격으로 봐서 교감 없이 진행했으리라고는 보질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근데 일단 재개하고 나니까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살짝 꼬리를 내렸고 대통령께서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를 면을 살려주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걸로는 이낙연 대표를 디스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책임 있는 리더라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FTA 파병이라든지 이라크 FTA 타결이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가 필요한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도 있고 인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70세, 80세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그 많은 법안 통과라든지 그 이 정부 와서 했던 일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부동산 관련된 법이라든지 기업 규제법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들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제 와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아마 리더로서의 자세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추윤 갈등 이른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민주주의 과정이지만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건 또 반성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뭐 대통령의 사과가 뭐 어렵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제 대통령의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대한 정치적 결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국가의 정책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에 대통령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온 다음에 더 이상의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예. 또 법원의 결정을 좀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그런 국정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어떤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크게 이제 포용하고 끌어안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당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제 예. 검찰총장, 현 정부의 네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현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이 추윤 갈등의 원인이 네. 감정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분도 근데 참 얘기하셨죠. 인식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윤 갈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라는 게 두 분의 감정 싸움 이렇게 볼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추윤 갈등의 핵심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 이게 이제 갈등의 기본 원인이지 두 분의 감정 싸움으로 축소해서 예. 끌고 가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끌어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징계안에는 왜 사인을 하셨고 법무차관 인사는 하루 만에 임명을 해가지고 이틀 뒤에 그 징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예. 법무차관 인사는 또 왜 그렇게 서둘렀나 앞에 하신 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즉 행동과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박수영 의원님의 의견에 좀 이제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추윤 그 갈등의 본질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찍어내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잘못된 정치적 수사와 편파적 수사 이런 어떤 선택적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나갔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충분하게 행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나 이런 때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검찰권을 사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남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대통령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에 대한 중립과 독립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법적인 확실한 어떤 그런 민주적 통제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이 검찰권을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게 예. 상호 모순이죠. 그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모순되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함께 쓰고 계시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 이게 상호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건 정권 잡으면 무조건 그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고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든지 막을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파악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에 확실한 독립성을 줘서 총장이 수사를 하는 거는 또 선택적 수사라고 규정을 짓고 계시는데 검찰이 권력을 수사하는 건 선택적 수사이고 나머지 수사, 반대판 수사하는 건 괜찮은 수사인가요? 이게 모순되는 단어 세 가지, 선택적 수사, 민주적 통제,
검찰의 독립성이 섞여서 나와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돌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 결정문에서도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또 그게 과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립성을 찾는 것,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수회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4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또 문 대통령이 그 입양 관련 얘기를 좀 하시다가 입양 취소 발언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청와대 측에서 급히 이제 해명하긴 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뭐 잘못 이해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이 발언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어제 조금 이제 발언이 네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 학대를 빠르게 좀 감지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예. 사실 이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위기 시그널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후적으로 여러 기관 아동 보호하는 기관에서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입양 제도도 활성화되고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이제 선진국들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곳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입양 아동에게 보다 좋은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위탁 제도를 충분하게 활성화해서 예. 보다 이제 사랑받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법적 조치를 조금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좀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 예, 뭐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제 한국에 반려동물 키우는 그 가정도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려동물도 한번 입양하고 나면 바꾼다, 뭐 이게 취소를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키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입양 아동 문제는 반려동물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입양 아동을 뭐 취소를 할 수가 있고 한번 입양했다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그 마치 상품을 거래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신 데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저처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선을 넘어서 말씀하셨다 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참모들이 준비해준 답변에 다른 답변처럼 있었던 거라면 참모들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준비 안 된 답변을 하시다가 실수하신 거라면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가 이제 사면이 있었고요. 또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인가 이렇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기존에 이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힘주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급을 민간 영역에만 그대로 이제 놔두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부분에 참여를 늘려가지고 뭐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구 택지를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뭐 예측하는 뭐 보통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경기도 외곽,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다가 서울 정말 역세권 많이 출퇴근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세권 중심 그리고 역세권 근처에 뭐 저층 주거지들 점일 개발화된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어떤 공공 고밀 개발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 가장 이제 소외되었던 계층이 사실은 좀 현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렇다고 또 대출을 해가지고 또 집을 살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대책, 공급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좀 정책적인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겨 있었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이제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유세도 좀 완화하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쪽을 완화를 해줘버리면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또 인정해줘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강화하겠다.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서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주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정책적인 일관성을 확실하게 담아내신 메시지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제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국민들 기대에 많이 부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그 집은 거주 공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거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고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정부 정책은 A부터 Z까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부에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요 억제라는 투기 억제라는 이름으로 수요를 억누르면서 세금을 올리고 집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 문제가 있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집도 하나 사고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바꿔줘야지 그나마 24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정책,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공급도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공급해봐야 100만 원, 120만 원 공급해봐야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의 시장을 풀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부분에까지 인식이 닿지를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말씀, 즉 투기를 억제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이제 오해를 꼭 낳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영역에만 공급을 맡겨두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의 속도라든가 여러 공급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적극 참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말 많이 피해를 본 계층이 정말 사회적 취약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 부분의 참여를 늘려가지고 여러 임대주택을 또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또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공급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좀 깎아내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박수영 의원님께서 가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선거가 아까 앞두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대통령 메시지를 너무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는 청신호가 될 만한 얘기를 잠깐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원래 기자회견 하려다가 또 갑자기 취소했는데 취소한 보람이 좀 있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취소하게 된 네. 병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중앙정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대통령 메시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또 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것들은
지자체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저희 당 내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질병관리법에 따라서 영업 정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영업 제한 조치 거의 아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1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자라고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박수영 의원님, 그 선별 지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준다. 혹시 이런 쪽으로 좀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는 시기가 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해서 아직 다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예. 이 지급이 끝난 다음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벌써부터 3차도 지급 안 했는데 4차 논의를 한다는 게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 왜냐하면 이게 당연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줄어든 절반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방금 우리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23조에는 사유권,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코로나 같은 것이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끌어왔던 것이고요.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안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 당 주장은 100조 정도의 큰 돈을 만들어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 모두 지원금을 줘야 된다. 보상 차원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예. 이거는 사실 국세청에 있는 그 소득세 데이터를 보면은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받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본 계층에 대해서 손해본 액수에 상응하는 헌법 23조에 기초한 보상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재난지원금 이게 집행할 때마다 그 액수라든가 대상 시기 놓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선별이냐, 맞춤형 지원이냐, 아니면은 전국민 지원이냐, 이게 양자 충돌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별 지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 아니면 집중적으로 더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선별 지원할 때 사실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급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 양자 충돌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방역 시점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앙정부가 또 이 정책을 폈을 때 또 지자체에서는 보완적 정책으로서 다른 어떤 그 정책을 펴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남국 의원님이 양자 충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간에 충돌이 없다. 이 말씀은 재원이 무한히 있을 때 얘기입니다. 무한히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나라 돈이라는 건 항상 한정이 있고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빚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전부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핀셋으로 선별적 지원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라는 국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그런 정책적 의견에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선별만이 옳은 정책이고 보편적 정책,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정말 그 골목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경기가 진작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난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을 재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선별이 훨씬 효과적인데 왜 선별을 해야지 이게 보편 지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보편 지급은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섞어가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이런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전부 지급을 했는데 한 2달, 석 달 반짝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망해가는 길거리에 나앉는 소상공인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재원이거든요. 아니 그 나라 돈이 뻔하게 한계가 있다면은 길거리에 나앉고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아예 대기업들도 요새 극장이나 레저 같은 거는 완전히 망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망해가는 사람들 도와주는데도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다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심성으로 돈 써서 될 게 나라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한도가 없이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예.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마치 국수대담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 메시지 주셨는데요. 7092님께서는 이미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뭘 하나요?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6676님께서는 지도자는 진실을 말할 때 공감력을 얻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5493님께서는 사회자가 시간 배분 양자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 제가 시간 동일하게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 의제별로 조금씩 이제 말씀하실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시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분한테 동일하게 시간을 때로는 못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3분쯤 남았는데 간단하게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열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조금 이따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큰 하자나 흠결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채택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무엇보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공수처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수처가 맡아야 될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 이러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께서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수처는 사실 위헌적인 기관이라고 저희가 누차게 얘기해왔고 그 출범부터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동원해서 무리하게 통과가 됐고 이번에 개정안 자체도 국회가 정한 입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아야 될 기관을 탄생시켜놓고 그 수장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우리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동안에 낸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두루뭉실한 답변들 하고 있어요. 공자님 말씀으로 자꾸 하고 계시는데 여야 간의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모두에도 윤석열 윤추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태평양만큼이나 지금 넓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잘 될 거라는 식의 공자님 말씀으로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는가. 제대로 자기 소신을 밝히고 검찰의 독립성 또 공수처의 앞으로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오늘 채택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채택이 되나 안 되나 그동안에 26번이나 네. 대통령께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돼도 강행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 얘기 나눠볼게요. 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에 검찰과 협조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 뭐 관측 나왔는데 한 언론사에서는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윤 총장과 협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간단하게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를 해 왔던 게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크게 이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관 후보자도 검찰을 끌어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찍어서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큰 그림과 구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러 가지 행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이렇게 많은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서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성문 보고서 채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박수현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법상으로도 당연한 거 가지고 그게 뭐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얘기하실 거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도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여권 관계자를 통해서 여권 관계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언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진정성 이런 거를 좀 정말 과정에서 더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그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정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국수 대담 스튜디오에서보다 전화로 더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